네네네. 국뽕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옛날에 그 우리 대한뉴스 보듯이 전투력이 막강한 특수부대 용병들이 다 달라붙어도 예. 이 중국인 한 명을 못 이기는 거죠. 네. 이게 원래 실화라면서요? 맞습니다. 예.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.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다들 이러는 거 있잖아요. 안녕하세요.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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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안녕하세요. 네. 그럼 신조어기도 한데 국뽕. 네네네. 국뽕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어떤 뜻이죠? 예. 국뽕 뭐 말 그대로 작년 같은 경우가 그 애국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국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단어였어요. 왜냐하면 건국 70주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년 내내 그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영화들이나 드라마가 예.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. 그 흐름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하고도 맞물려서 애국이란 키워드는 중국인들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선포한 지 70주년이 됐다는 거잖아요. 1949년으로부터. 1949년. 네네. 그렇죠. 그러니까 6.25 우리 한국전쟁 터지기 전에인. 네네. 그러면 이제 애국심이라는 게 사실 근데 원래 콘텐츠 쪽에는 중국 원래 그 규정이나 그 정책 중에 주선율 영화 장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. 그쵸. 그럼 결과적으로 작년 한 해는 유독 주선율 영화나 주선율 그 컨셉의 콘텐츠들을 많이 장려하고 네. 그것들 위주로 많이 그렇죠. 나라에서도 밀어줬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. 뭐 기존의 주선율 영화가 너무 뭐 인민해방국의 뭐 해방군의 뭐 전쟁 장면에서 막 이런 걸 좀 심파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났다면은 작년에 나왔던 영화들은 거기에 오락적인 그런 느낌들을 예. 좀 많이 넣어서 얼핏 보면 또 헐리우드의 또 흥행작 같은 느낌 또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아요. 그동안 주선율은 사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우리가 국뽕이라는 말에서도 오고 애국심이라는 그 단어에서도 오지만 그 옛날에 그 우리 대한뉴스 보듯이 이제 딱딱하고 굉장히 교양적이고 사람들에게 배달의 기수 같은 네. 그런 어떤 훈육하려고 하고 막 그런 느낌이라서 재미없다라는 이런 사전에 그런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선입견이 네네. 요즘 작년에 했던 것들은 상당히 엔터테인먼트한 요소도 많았다. 그렇죠. 뭐 예를 들면은 예. 람보를 보면은 미국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역시 막 힘내라 이러면서 같이 싸우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. 막 미국 그 성조기가 휘날릴 때 막 가슴 찡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예. 그런 효과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바로 그 중국의 람보 같은 영화로 손꼽는다면 전랑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남 보면서 그때 그랬잖아요. 실베스타 스탈론은 쏘는 대로 죽는데 그러니까요. 본인은 그렇게 빗발치는데 한 발도 안 맞아. 맞아도 벌떡 일어나요. 그렇죠. 그렇죠? 네네.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말씀드리는 이 전랑이라는 것도 그 미국의 네이비실 출신의 정말 전투력이 막강한 특수부대 용병들이 다 달라붙어도 예. 이 중국인 한 명을 못 이기는 거죠. 권총 하나에 검 하나만 들었는데도 다 이겨요. 다 구하고.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느낌을 줬지만 그래도 이 안에 중국인의 그 우수함을 예. 자연스럽게 녹여놓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이런 류가 왠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생각나는 영화가 있으면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10월 1일 국경절날 정말 극장에는 각양각색의 국뽕 영화들이 다 걸렸었죠. 그래서 예. 저도 약간 불편할 것 같거나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피하려고 했었는데 그중에 정말 극장이 전부 다 그런 영화였어요. 그중에 예. 하나 선택해서 봤던 게 중국 기장이었어요. 기장이란 말이 원래 비행기 조종사 그 파일럿을, 비행기 네네네. 여객기 기장 얘기할 때 그 네, 기장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죠? 예. 네네. 그래서 이건 뭐지? 하고서는 이제 정보 없이 들어갔는데 예. 그 극장 들어가서 보셨어요? 그럼요. 저는 컨텐츠 하는 사람 극장 가서 영화를 봐야죠. 예. 네네. 아주 줄거리는 간단합니다. 그 중국 내부에 이제 민항기가 떠서 다른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조종사가 있는 앞 유리창이 깨져요. 예. 그러면서 부조종사의 몸이 반 이상이 날아서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승객들을 싣고서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죠. 네. 이게 원래 실화라면서요? 맞습니다. 예.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.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승객들과 그 다음에 기장, 그리고 예. 스튜어디스들 등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놓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장면까지 그거를 영화를 만들었는데요. 사실 뭐 얘기는 뻔하죠. 그 안에 있는
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삼가하고 안내 방송과 스튜어디스들 기장의 그 뜻에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이는.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다들 이러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온몸을 막 닭살이 돋는. 네, 우리 중국인들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단합하여 이겨냈어. 주제는 딱 뭐 네. 설마 그랬겠죠. 그럼요. 예, 그랬을 겁니다. 그랬을 거예요.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네. 사실 그 옛날에 미국 영화 중에 톰 행크스가 기장 역할했던 그 네네.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인가 뭐 그런 네네네. 그런 거라고 네네. 약간 그게 데자뷰가 됐었는데 네.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어요. 네, 이것도 중국 인민폐로 약 30억 유안 위안. 정도, 우리나라 돈으로 한 4,8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죠. 와, 그러면 관객 수로는 거의 1억 명에 육박할 정도로 약 9천만 네. 명은 넘게 본 네, 건데. 네. 제가 이 국뽕 영화인 것을 알면서도 이 영화를 선택한 거는 감독님이 유희관 감독님이셨어요. 유희관 감독님이라고 혹시? 저야 잘 알죠. 네네. 저는 당연히 그 무간도. 그렇죠. 무간도 예, 시리즈의 무간도, 예. 또 이니셜 D, 고혹자 등등 홍콩 영화를 그 이끌어 나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감독님께서 거의 홍콩 노아르의 대표적인 맞습니다. 감독이시잖아요. 네네. 좀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, 네 그래도. 근데 뭐 로샹스이스라고. 그러니까요. 네. 예, 로마에 가면 네.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. 그렇죠. 찍을 수밖에 없으셨던 그렇죠. 것 같습니다. 또 작년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고. 네네. 근데 그 시기에, 그러니까 국경전 시기에 또 이거보다도 그런데 더 흥행한 영화가 있다면서요? 왜냐면 제가 이 중국 기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예. 영화가 제목 자체가 나와 나의 조국. 와, 이건 그냥 본다. 그냥 본다. 예. 네.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첸카이거 감독이 총 감독을 하고 예. 그 밑에 정말 기라성 같은 중국의 6세대, 신세대 감독들이 다 붙어서 공동 참여한 옴니버스식의 영화입니다. 뭐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고요. 뭐 장이바이라든지 관후라든지 닝하오 같은 쟁쟁한 감독들이 참여해서 1949년 중국이 건국돼서 지금까지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에피소드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중국 기장의 흥행을 넘어섰으면 이건 또 얼마나 또 흥행을 한 거죠? 제가 알기로 한 32억 RMB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훌쩍 5천억을 넘어서 네. 약 한 5천 몇백억 원까지 했으면 이건 확실하게 1억 명은 넘게 받는 거죠. 그러게요. 네. 그 중에서 아무래도 첸카이 감독이 장이모 감독과 더불어 국민 감독으로 일컬어지는 분이니까 이분이 일종의 한 총감독 역할을 하신 거겠네요, 그죠?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네. 그분이 총감독 한다니까 그 밑에 있는 감독들은 그렇죠. 알아서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고, 뭐 네, 이렇게. 뭐 한가닥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까 말씀드린 유희관 감독님도 영화를 하나 찍으시고, 뭐 배우들도 그렇고, 이 방금 말씀드린 나와 나의 조국에 출연한 배우들도 뭐 황보, 우징, 뭐 중국에서 내노라는 배우들이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. 이 나와 나의 조국은 7개 에피소드니까 7개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러면 뭐 40년대, 50년대, 60년대 이렇게 연대를 달려가면서 뭐 우리로 치면은 뭐 그랬겠죠. 뭐 2002년 월드컵 4강 뭐 이런 때 딱 뭐 이렇게 하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자긍심과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아무래도 그쵸.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네. 그러면서 또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. 자연스럽게 애국심도 네네네. 고취시키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보면서 이렇게 예. 가슴도 찡하고.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같은 시기에 계속 또 뭐가 더 있었네요, 그죠? 네, 보니까 열화 영웅이라는 영화도 있어요. 아까 예. 중국 기장은 비행기 안에서의 상황을 중국 시민들이 같이 극복한 거를 그렸다면은 열화 예. 영웅은 뭐 불화자가 들어갔으니 소방관들과 또 이 큰 불 화마에 휩싸인 사람들이 그 역경을 얼만큼 잘 희생 정신과 함께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를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. 여기는 되게 유명한 황샤오밍 네, 이 주연을 맡았고요. 그러게 방샤오밍이 주연을 했군요. 네네네. 저는 열화 영웅은 또 보면서 우리나라의 영화에 또 옛날에 보셨어요? 뭐 예 봤어요. 아, 네네. 나름 괜찮아요. 나름 괜찮았고 그거 보면서 옛날에 뭐 우리나라의 사이렌이나 아, 맞아. 한때 예, 그런 그죠? 영화가 많이 또 뭐 유행했을 때가 있었죠. 리베라맨가? 아, 맞아요. 그죠? 네네. 예, 올드 세대. 아, 완전 올드 세대. 알죠. 네. 극장 가서 봤습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는 타워? 라는 그렇죠. 영화 이런 것까지 맞습니다. 해가지고 그런 세 개를 갖다가 네네. 이렇게 좀 잘 믹스한 영화가 이제 열화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이제 중국에는 이 네. 공산당원들이 일단은 약 9천만 명에 가까운 공산당원, 맞아요. 열혈 공산당원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제가 뭐 100%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당비가 있대요. 공산당원 당비가 있는데 그 당비를 어쨌든 뭔가 그 당비를 낸 공산당원들에게는 뭔가 어떤 복지 혜택 중에 이런 영화표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특히 국뽕 영화에는 그런 공산당의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네네. 작용할 수밖에 없고 뭐 거기에 당연히 군인 단체 관람만 해도 몇 네네. 명이겠어요. 그럼요. 학생 단체 관람, 네. 그다음에 공산당원들에게는 의무 관람 이런 네네.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모여서 작년 국경절 기간에 했던 영화는 그 사상 유례 없는 그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이런 영화가 계속 나오겠죠? 나올 것 같은 상황이죠, 분위기상. 네네, 그죠? 조금 제가 봤을 땐 조금씩 세련된 느낌을 더 가미시킨 영화들이 나올 것 같고요.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또 하나의 스토리 소재가 돼서 내년에는 이 병을 극복한 사람들 그리고 봉사했었던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재미난 소재가 돼서 또 다른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컨텐츠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주선율이라는 이 말에 항상 따라붙는 말이 중국말로 정능량이라고 그래서 그 네.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네네. 콘텐츠들을 장려하는 어떤 중국 정부의 분위기가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러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비극적이거나 뭐 어떤 부정부패 뭐 이런 거 이런 아주 좀 어두운 얘기 다루지 말고 굉장히 따뜻하고 밝고 네. 긍정적인 얘기를 다루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지고 네네. 또 그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애국심과 중화 민족 부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렇죠. 드라마나 단결. 영화가 네네. 많아질 거라는 어떤 네. 느낌을 저도 갖고 있는데요. 그런 것을 저희가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또 그 중국 영화나 드라마들이 어떤 영화들이 나올지 한번 좀 기대해 보시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